안녕하세요. 월요일 엄마표 일기 구현정입니다. 월요일 아침은 아이들 보내고 나면 더 정신이 없는 것 같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머님 한숨 돌리시면서 저랑 같이 나누는 시간이 좀 더 양질의 교육과 양육을 할 수 있는 좋은 고민하는 시간이 되셨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오늘 어떤 주제로 이야기를 할까 하다가 오랫동안 생각했던 책, 머릿속에서 지워지지 않았던 책 하나 들고 와봤어요. 코끼리 같은 걱정 한 입씩 먹어치우자입니다. 이 책 중에 어떤 단어가 마음에 드세요? 코끼리가 확 와닿으시나요? 중요한 건 여기선 걱정입니다. 이 책은 걱정과 불안에 대한 이야기를 하는 책이었어요. 불안 왜 생길까? 왜 우리는 계속해서 불안하지? 이 불안을 어떻게 해결하면 좋을까에 대한 이야기를 나누는 건데, 우리는 이 중에서도 불안이 왜 생길까에 대해 초점을 맞춰서 양육에 좀 더 접목을 해볼까 합니다. 불안은 원가족에서 생기는 잘못된 그런 정서적 지지에 의해서 생기는 거라고 합니다. 그 잘못된 정서를 가지고 사람이 사회를 살아가면서 자신에게 오는 기회나 그런 기회를 통한 선택, 그런 것들을 습관적으로 하게 된다는 거예요. 불안함을 계속 만드는 습관을 가지고 선택을 하는 사람, 긍정적으로 생각하면서 좋은 선택을 하고 누리는 사람, 기회를 잘 누려서 인생을 잘 풀어가는 사람, 이런 것들은 원가족에 의해서 학습되고 교육되어져서 계속해서 자신의 삶을 이끌어가는 힘이 된다는 겁니다. 좀 불편하죠. 그렇게 되면 우리가 정말 인생 선배로서, 부모는 인생 선배로서 아이들에게 양질의 정신적 유산을 물려줘야 한다는 거예요. 아무리 많은 재산을 물려준다 하더라도 이 아이가 한순간에 탕진하면 그 다음은 없잖아요. 그러면 자신의 삶을 어떻게 이끌어가고 개척해 나갈 것인가, 그런 정신적 유산을 잘 물려줘야 할 것인데, 그러자 한다면 바로 엄마의 사랑과 아빠의 지지가 좀 맞물려 들어가야 한다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이 책에 이런 내용이 딱 있는데 제가 마음에 딱 들어온 게, 인생의 독립은 분리되면서 완성된다, 이런 내용이 있었어요. 분리에 딱 꽂히더라고요. 분리라는 단어가 마음에 확 와닿았어요. 우리는 얼마만큼 아이들을 분리시키고 있나,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분리보다는 보호하고 아이들을 어떻게든 내 속에서 다치지 않게 감싸고 있는 것은 아닌가. 근데 너무 보호하고 하다 보니까 아이들이 세상에 나가서 자신을 다스리는 방법을 잘 모른다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더 잘못된 선택을 하게 되는 거죠. 헬리콥터맘, 캥거루맘, 이렇게 생각해보면 쉽게 생각하실 수 있을 텐데, 생각해보면 나는 그런 엄마들은 아니야 라고 생각하실 수 있지만, 막상 제가 수업을 하면서, 제 수업에는 엄마들이 항상 참여를 하시고 모든 수업을 참관하시기 때문에 그 안에서 아이들과 저와의 일어나는 관계를 다 보시게 되고, 함께 수업하는 동안 어머님들도 가슴을 치는 상황들이 있게 되는데, 초반에 꼭 저를 만나서는 아이들이 혼이 나면 어쩔 줄을 몰라 하세요. 근데 혼을 내고 나면 저도 마음이 안 좋은데, 누구나 인정할 수밖에 없는 상황에서 혼이 나기 때문에 어머님들한테 그래요. 학교를 가서 1교시부터 6교시까지 내가 보지 못하는 상황에서 일어나는 혼나는 것은 아이가 말하지 않으면 괜찮냐? 그냥 차라리 지금 잘 다듬어서 사회에 나가서 학교에 가서 안 혼나는 게 낫지 않냐? 이런 버릇이 똑같이 나온다면 그렇지 않냐? 라고 이야기를 하거든요. 그럼 그렇다고 또 하세요. 그런 방법으로 생각해 보자면 헬리콥터맘까지는 아니지만 우리가 좀 많이 과잉보호할 수 있다, 나도 그러고 있을 수 있다 라는 생각을 해볼 수 있을 겁니다. 그럼 과연 보호가 뭐냐? 그럼 어디까지 보호해 줘야 되고 어디까지 분리해 줘야 되냐? 이거를 잘 알 수가 없잖아요. 그렇지만 이 보호에 대한 중심된 생각을 좀 포인트를, 시선을 살짝 옮기면 이 보호에 대한 이야기가 좀 편안해집니다. 이 책에서 보호는 규칙이라고 합니다. 질서와 규칙이 보호다 라고 이야기를 해요. 그래서 어렸을 때부터 질서와 규칙을 가르쳐라, 이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규칙은 말하자면 이런 겁니다. 어느 선까지 가면 안 돼 라고 이야기해주고, 이게 여기서 안에서만 행동되는, 여기까지 안에서만 자유롭게 행동할 수 있는 거야. 이게 규칙이라는 거죠. 이 안에서는 언제나 너는 자유로울 수 있어. 하지만 이 선을 넘어가면 안 돼. 이 선을 넘어가면 너는 잘못된 선택을 하는 거고 너는 안전할 수 없어 라고 이야기해주는 게 바로 규칙입니다. 네거티브 제도라고 할 수 있죠. 이 안에서 모든 게 다 허용되지만 이 밖에는 넘어가면 안 된다. 하지만 파시블 제도 같은 건 그래요. 하나하나 나 이거 해도 돼요? 이거 해도 돼요? 이거 해도 괜찮을까요? 계속 물어볼 때마다 허용해주는 것. 외려 네거티브 제도가 훨씬 더 자유롭습니다. 이 통제선만 넘지 않으면 되니까요. 그런데 이런 네거티브 제도, 그 안에서 자유가 규칙을 만들어 놓으면, 규칙과 질서를 만들어 놓으면 아이는 자신을 통제하는 힘, 그리고 자유를 느끼면서 동시에 책임감을 느껴야 한다는 것을 배워간다는 거죠. 그런 규칙과 그러한 자유, 질서 속에서 자신을 스스로 만들어가는 과정을 겪게 되고, 부모는 실패하는 아이를 볼 수도 있고 좌절하는 아이를 볼 수도 있습니다. 그럴 때마다 지지해주고 응원해주는 힘이 필요하다는 이야기를 그 다음에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 아이가 온전하게 분리되고 자라는 데에 엄마력과 아빠력이 또 한 번 더 필요하다는 얘기죠. 엄마력은 정신적 지지, 아빠력은 사회적으로 끌어가는 힘, 이렇게 되는 겁니다. 근데 우리는 아무래도 집에서 더 많이 부대끼기 때문에 가정에선 좀 정신적인 힘이 더 필요하겠죠? 하지만 근데 이게 정신적인 힘 하면 무조건적인 사랑, 이렇게 되는데, 이 무조건적인 사랑에 대해서 좀 변질된 거라고 이야기를 해요. 심리적인 치료에서는 정신적 지지를 이야기를 하는 건데요. 이 정신적 지지는 실패와 좌절을 딛고 일어났을 때 너의 감정을 너무 이해한다. 그러나 너를 믿는다. 네가 잘할 수 있다. 라고 하고 응원해주는 게 정신적 지지라고 해요. 무조건적인 정신적 지지. 그런데 양육에서 조금 책이나 이런 데서는 정신적 지지라기보다 무조건적인 사랑에 좀 포인트를 맞춰서 엄마의 희생을 좀 강요하게끔 하는, 사실은 그런 문장은 아니었겠지만 행간을 잘 읽을 수 없게 만드는 그런 문장으로 어머님들이 보고 싶은 것만 보는 건지 모르겠지만 내 아이를 과잉보호할 수밖에 없게끔 만드는 그런 이해를 하신 것 같아요. 근데 이게 정신적 지지는 실패와 좌절을 딛고 일어나는 그런 힘과 응원과 지지를 주는 거라는 거, 다시 한번 생각을 해봐야 할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규칙과 질서에 통해서 자신을 보호하고 통제하고, 그리고 정신적 지지를 통해서 실패를 딛고 일어나는 힘을 줬을 때 내 아이들은 사회에 나가서 더 나은 선택을 하고 기회를 누릴 수 있다는 거죠. 그렇기 위해서는 강한 자율과 또 책임감이 필요하다는 겁니다. 생각해보면 그래요. 무조건적인 방임과 방종에 놓인 친구들이 무절제하게 내가 하고 싶은 대로 난폭하게 지내다가 사회에 나갔어요. 그런데 규칙이 들어와요? 질서가 들어와요? 근데 그 질서는 자꾸 나를 가로막아요. 하지 말라고 이야기하는 거죠. 불편함을 느낍니다. 계속해서 나는 매일 듣는 이야기가 이런 거예요. 하지마. 그건 하면 안 됐었어. 왜 했어? 왜 그랬어? 하면 안 된다고 했잖아. 하지마! 라고 이야기를 하면 이 친구는 전부 다 안 된다는 부정적인 이야기만 듣게 되는 거예요. 하지만 질서와 규칙이 있는 친구들은 자유를 누리면서 거기 이 통제선까지는 애시당초 가지 않습니다. 그런 책임과 통제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항상 마음이 여유롭고 편안할 수 있는 거죠. 그러니까 얼마나 규칙과 질서를 집안에서 잘 가르쳐야 하고, 우리가 실패에 대해서 얼마만큼 많은 지지를 해주고 응원을 해줘야 되는지에 대한 생각을 해봐야 할 것입니다. 그래야만 완벽한 독립이 되고 완벽한 분리가 될 수 있는 거죠. 사람이라는 것은 결국 자신이 누구인가, 나는 무슨 일을 하고 싶고 어떤 역할을 맡고 싶은가에 대한 것들을 찾아 나가는 게 삶의 과정이라고 생각할 수 있는데요. 그러면 우리 아이들이 내가 누구인가, 난 무엇을 할 수 있지? 이렇게 생각할 수 있게끔 찾아가는 그 길을 가다 보면 결국 사회의 관계망에 부딪히게 돼요. 어떠한 관계 속에서 내가 역할을 맡게 되는 거고,
어떠한 관계 속에서 내가 누구인지 발견하게 되는 거잖아요. 그럼 그 관계가 불편하지 않으려면 자신을 통제할 수 있는 힘이 있어야 한다는 겁니다. 그러려면 부모님들이 그 양육을 통해서 관계망을 잘 형성할 수 있도록 도와주셔야 되고, 규칙과 규율, 질서를 잘 접목하여서 이 아이가 자신이 누구인지 깨달아가는 시간을 가져야 한다는 거죠. 그럼 규칙과 규율은 어떻게 가르쳐야 할까? 규칙과 규율, 그리고 단호함, 무섭게 막 할 수는 없으니까 단호하지만 부드럽게 아이를 끌어갈 수 있는 것, 어떻게 해야 할까요? 그 부분 고민 안 할 수가 없죠. 저는 이거를 공부에 좀 접목을 해보려고 했어요. 그래서 공부를 할 때 시간을 잘 지키는 것, 오늘 하기로 한 약속된 분량을 온전히 해내는 것, 그것은 예외가 없는 거죠. 자꾸 예외가 발생하면 규칙과 질서는 무너지게 돼요. 누구는 횡단보도에 무단횡단을 했는데 넘어가고, 누구는 꼭 질서를 지켜야 되고, 그거는 옳지 않은 거잖아요. 그래서 불공평하다, 불공정하다라는 이야기가 생기니까 집에서도 엄마와 학습하는 과정에서도 안 되는 건 안 되는 것, 지켜야 할 것은 지켜야 하는 것, 이런 루틴과 규칙이 잡혀 있어야 한다는 거죠. 하지만 어떻게 늘 삭막하게 삽니까? 밖에 나가서 창의력과 상상력을 끌어내주는 생활을 해야 한다는 거죠. 밖에 나가서는 만져도 되는 것들, 아니면 충분히 누려도 되는 것들, 그런 자연들을 누릴 수 있는 것들은 나가서 상상력과 창의력을 키워줍니다. 만져봐. 잎을 만져보렴. 어떤 느낌이니? 냄새 맡아봐. 어떤 냄새가 나는지. 엄마, 이거 제가 한번 만져봐도 돼요? 아니면 제가 가져가도 돼요? 가능한 것들은 다 오케이 해주십시오. 그래야 그 규칙과 질서 안에서 가능한 것들을 잘 누릴 수 있게 되고, 또 스스로를 통제할 수 있게 되면서 동시에 자신이 누릴 수 있는 창의력과 상상력은 10분 끌어내서 발휘할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굉장히 어렵죠. 굉장히 어렵지만 이것들을 집에서 완벽하게 해낼 수 없으나 또 최선을 다해서 도와줘야 하는 것이 부모의 역할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니 집 안에서 일어나는 관계, 집 안에서 형성되는 규칙과 질서는 잘 지켜나가고, 그 안에서 책임감을 배우고 자신의 자율 능력을 조절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것이 세상에 나가서 자신의 불안을, 그리고 걱정을 잘 조절할 수 있는 힘도 가질 수 있게 된다는 것으로 연계시켜 볼 수 있겠죠. 말이 좀 어려웠나? 좀 걱정이 돼요. 얼마 전에 송파파가 그러더라고요. 말이 너무 장황하고 정리되지 않았을 때에 자신이 자막을 만들기 너무 힘들다, 그런 얘기를 했는데, 오늘은 자막 만들기가 힘들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송파파님의 능력을 또 믿으니까 제가 막 내뱉는 말들을 잘 정리해달라고 부탁을 드리고 싶네요. 어머님들은 어떤 생각을 가지셨는지 좀 궁금합니다. 이렇게 소통할 수 있어서 너무나 감사하고, 어머님들이랑 이야기하는 이런 주제를 끌어오면서 저도 다시 한번 생각하고 반성하는 시간이 되고 있습니다. 함께 이야기 들어주셔서 너무 감사하고, 화수목금토일 어떻게 아이들을 키워야 할지, 또 우리 적용하고 또 실패하고 다시 적용하면서 아이와 더 나은 시간을 보낼 수 있도록 노력하는 시간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이야기 들어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건강하고 즐거운 한 주 보내시고 다음 주 월요일 아침에 만나 뵐게요. 감사합니다.